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며 오늘도 당신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했습니까?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SNS 피드를 넘기다 보니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럭셔리한 호텔, 가득 차려진 식사.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해집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 모임.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집을 샀고, 누군가는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의 마음은 묘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분명 즐거운 자리였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처질까요? 우리는 매일 수십 번 비교합니다. 월급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고, 집의 크기를 비교하고, 노후 준비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끝에는 항상 같은 감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등감, 자괴감, 혹은 잠깐의 우월감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왜 우리는 이 습관을 멈출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진짜로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심리학과 철학이 함께 말하는 비교 습관의 뿌리를 파헤치고 그것을 단번에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 비교는 본능이다. 그러나 당신을 파괴한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비교는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비교는 본능입니다. 1954년 미국의 심리학자 런 페스팅거는 사회 비교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타인과 비교하여 평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때 더욱 강해집니다. 내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충분히 행복한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거울로 삼습니다. 이것은 원시 시대에는 생존에 유리한 본능이었습니다.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더 강한 사람에게서 배우고 뒤처졌을 때 더 노력하게 만드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심각하게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교의 대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원시 시대에 인간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마을의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반드시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시작부터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둘째,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전체를 비교합니다. SNS에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순간만 올라옵니다. 여행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 식사 중 가장 그럴듯한 음식,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평범한 월요일 아침, 지저분한 설거지, 끝나지 않는 업무와 비교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함정입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다. 비교가 지속될수록 만족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은 무너지며 불안과 우울이 자리를 채웁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잘못된 방식으로 본능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2장 비교 습관의 진짜 뿌리를 찾아라. 비교 습관을 끊으려면 표면이 아닌 뿌리를 봐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비교를 덜하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할까요? 심리학은 이것이 어린 시절에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조건부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교에 더 취약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칭찬받고 잘 못하면 비난받는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성과와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습관적인 비교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뿌리는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이 나에게 의미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감각이 없을 때 우리는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그 공허함을 잠시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뿌리는 통제할 수 없는 불안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불안할 때 사람들은 주변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위치를 파악하려 합니다. 이것은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비교라는 행동으로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뿌리 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비교,
습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채로 증상만 없애려 하면 그 습관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3장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 둘 다 당신을 망친다. 비교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상향 비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이도 어린데 나보다 훨씬 성공했네.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은 열등감과 자괴감을 낳습니다. 하향 비교가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이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지만 진정한 자존감을 높이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향 비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당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비교라는 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향 비교가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안도감은 매우 일시적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더 낮은 기준점이 필요해지고 결국 타인의 불행에서 위안을 찾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향 비교는 당신의 성장을 막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라는 생각은 더 나은 삶을 향한 동기를 소진시킵니다. 최소한의 위안에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상향도 하향도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의 비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집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4장 단번에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나만의 척도 세우기. 비교 습관을 단번에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만의 척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척도란 무엇인가를 재는 기준입니다. 지금 당신은 타인이 만든 척도로 자신을 재고 있습니다.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 부모가 심어준 가치관, SNS가 보여주는 이상적인 삶. 이 모든 것이 외부에서 온 척도입니다. 그리고 그 척도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척도를 세운다는 것은 세 가지 질문에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사회적 정의는 너무나 획일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이 같은 것에서 의미와 기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에너지를 얻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충만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이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변화와 도전이 행복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의 경험에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어제보다 오늘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가? 자기 자신과의 비교가 건강하려면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속도가 아닌 나 자신의 방향입니다. 지식이 조금 늘었는가? 관계가 조금 더 깊어졌는가? 어제보다 한 발짝이라도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졌는가? 이것이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비교는 항상 결핍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아직 이것이 없다, 저것이 부족하다. 당신만의 척도는 충분함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뇌가 결핍이 아닌 충분함에 초점을 맞추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주관적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이 생겼을 때 비로소 타인의 삶이 당신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의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 뇌를 재훈련하는 3가지 일상, 실천법 척도를 세우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만으로는 오래된 습관을 끊기 어렵습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새로운 생각 패턴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려면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천,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하라 비교. 습관을 끊는 첫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포착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의 자동적인 흐름이 잠시 멈춥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비교가 시작되는 신호를 빠르게 알아채게 됩니다. 2.
번째 실천, 촉발 요인을 제거하라. 비교 습관에는 반드시 촉발 요인이 있습니다. SNS를 여는 것, 특정 사람을 만나는 것, 특정 대화 주제가 나오는 것. 이 촉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의식적으로 노출을 줄이십시오.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비교심을 자극하는 계정들을 언팔로우하는 것은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환경 설계입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저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에서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교를 덜 하고 싶다면 비교를 유발하는 환경을 먼저 바꾸십시오. 세 번째 실천, 전환 질문을 사용하라.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다른 질문으로 전환하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가지?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즉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저 사람의 삶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는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무엇을 했는가? 이 전환 질문은 비교에서 성장으로, 결핍에서 가능성으로 초점을 이동시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반복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6장 비교를 멈춘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비교 습관을 끊는 것은 무언가를 비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워진 자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을 다시 비교가 채우게 됩니다. 그 자리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몰입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화려한 성취의 순간이 아니라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한 순간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자의식이 사라집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비교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당신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 글을 쓰는 것, 정원을 가꾸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요리를 하는 것, 등산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어 보일 필요도 없고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그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비교를 멈춘 자리를 몰입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놀라운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에너지로 당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나가며 당신의 삶은 비교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삶의 경로를 걸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기쁨과 슬픔, 당신이 넘어선 두려움과 실패, 당신이 맺어온 관계들과 당신이 배워온 것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오직 하나뿐인 당신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다른 누구와 비교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처럼 그것은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경기장에서 내려와 오직 당신만이 뛸 수 있는 나만의 경기장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당신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다운 하루를 살았다면 오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한 것입니다.